그거야 물론 저의 똑소리 나는 비서 삼조 씨 마음이죠. 여러분이 림버스 컴퍼니로군요. 반가워요. 동랑입니다. 삼조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팬이 될 뻔했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전 테스트를 해보자는 건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험용 닭도 아닌데 너무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제 연구실 구경하러 갈래요?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 왜? 테스트는 통과했다면서 삼조씨. 더군다나 방금 환상체라는 것까지 처리할 정도로 실력자이신 분들이라면 말을 재밌게 하네요. 아, 당신이 관리자인 단테님이라고 했나요? 잠깐 이야기 좀 가능할까요? 사실 부끄러워서 말은 안 꺼냈는데 당신의 직원들 중 제 옛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부끄러웠는지 아는 척을 안 해주시더군요. 매우 서운했지만 내색 안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말하는 거야, 삼조씨. 마치 태엽 달린 인형에 대고 걱정거리를 중얼거리는 꼬마 시절로 돌아간 것 같잖아? 제가 여러분께 의뢰를 부탁했던 것도 그 친구의 영향이 커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테 씨는 저와 그 친구 사이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모른 척 해주세요. 알겠죠? 넉넉하게 챙겨가세요. 삼조 씨, 이따가 탕비실 간식들 소분으로 포장해서 이분들한테 나눠줘. 그럼 이제 의뢰의 내용을... 잠깐 실례. 이분은 슈렌네요. 옆부서 팀장이자 제 입사 동기인데 저한테 상처 입히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게 주요 일과시죠. 복지비에 대해 궁금한 거라면 올해의 최우수 부서 트로피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삼조씨? 시기는 발전의 원동력이니 잘난 쪽이 참아줘야죠. 어제 그 파이 가게에서 회식비로 사온 거 슈렌느 부서에도 돌릴까, 삼조씨? 그럼 마저 얘기를 해보죠. 소문은 들었어요. 황금가지라는 유기물을 수집하는 신생회사가 있다고. 그리고 그 황금가지라는 건 폐쇄된 로보토미 지부에서만 발견되고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 연구실 근처의 로보토미 지부 시설을 연구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알아보시는군요. 연구원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죠. 우리 삼조 씨는 연기가 영 능숙하지 못해요. 평생을 올곧게만 살아와서 그런가? 이해해 주세요. 저희로서는 뒤틀림과 환상체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재간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산산이 허물어졌을 때 뒤틀린다고 했었나요? 멋있는 비유였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허물어진 마음을 원상복귀시켜준 건가요? 와, 당신 정말 많은 걸 아는군요. 제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펄쩍 뛰면서 당신에게 하이파이브라도 시도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자, 우리가 로보토미 지부 시설에서 행복하게 연구를 하던 어느 날, 그곳에서 무력 습격 테러가 일어났어요. 아주 갑작스럽게요.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본 적 있나요? 장관이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시작되고 끝나버리더군요. 우주 같죠? 저 비어있는 자리들은 말이죠. 당분간은 공석일 거예요. 죽었거든요. 그때의 테러로. 이 친구는 손가락만 겨우 건졌는데 둘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따로 보관 중이에요. 저쪽 2층 진열장에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두고 와야 했어요. 특히 제 얼굴 캐릭터로 만들었던 상장패를 놓고 왔어요. 되게 좋아하는 기념품이었는데. 저 자리는 예정된 자리예요. 새로운 직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 삼조씨 심기 불편해졌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삼조씨? 비밀인데 전 사실 삼조씨가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거죠. 아, 저희 K3안의 재생 기술을 이미 보셨나 보네요. 그럼 대신 기념으로 제 실험실 보여드릴까요? 여기 말고 엘리베이터를 한 번 더 타야 해요. 방금 삼조씨 엄청 웃긴 소리 냈다. 뭐 어때? 계약 체결한 기념으로 놀러가 보는 거지. 바로 이곳에서 재생 앰플을 제작하고 있답니다. 표면적으로는 HP탄이라고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근간은 나노 로봇 치료 기술이죠.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최근에 아주 쬐끔 개량한 앰플이 제일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도 전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분들은 아무도 없어 보여서 다행이네요. 회사마다 업무 중 사망에 따른 정의가 다르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삼조 씨가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럴 리가요. HP탄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된 기술이에요. 지금은 HP탄을 활용한 가축 개량 연구를 진행 중이죠. 절단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개념이라면, 그저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질 좋은 고기들을 무한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질 좋은 고기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연구하고 개량한 그런 드물고도 질 좋은 가축들의 고기를 말이죠. 사랑이라. 시간과 관심을 끝없이 쏟는 게 사랑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너무나 작은 입자가 유동성을 가지면 유체와 다름없어 보이는 법이니까요. 괜찮아요, 삼조씨. 본래는 눈조차 잘 마주하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를 또렷이 노려본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사육은 괜찮을 거야, 삼조씨. 이분들은 우리 재생 앰플을 장착한 K사 경비들과도 맞서 싸워놓고 생채기 하나 없으신 실력자들인데. 첫 테러엔 모두가 우왕좌왕했었죠. 그땐 폭발 감지 안내 방송도 없었거든요. 삼조씨가 그때 책상에 한참 동안 숨어서 안 나왔는데. 그러게. 이번엔 용케 연구원들이 있는 층까지 도달했네요. 나 왼쪽 다리가 좀 삔 것 같아, 삼조씨. 맞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어흥이네요. 열성적인 설명 중에 미안하지만 참고로 전 엄살은 아니고 진짜 아팠답니다. 질 수 없죠. 로봇은 저희 쪽에도 있거든요. 곧 나타날 텐데. 아하! 짠! 재생 앰플 투여 드론이에요. K사에서 이 재생 앰플의 개량을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지원해줬어요. 슈렌느가 알면 세 달은 화낼지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그러게요. 누구야, 슈렌느? 나 말고 새 친구들 사귀었어? 고마워, 슈렌느 씨. 이러다가 진짜 내년 최우수 부서상은 네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 이런 것쯤은 괜찮아. 사진만 멀쩡하다면. 그야 둥지 한복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숨겨야 하니까 아니겠어요? 연고지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연막 속에 연금에 들만한 일인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몫까지 재생 앰플을 넉넉하게 챙겨야겠어요. 지금 출발하는 게 딱 적절하겠죠? 네. 여러분이 전투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더욱 안심하고 함께해도 될 것 같아요. 치료가 아닌 복원이라.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전 소화시키지도 못할 것을 억지로 먹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아니요, 그곳엔 미처 챙기지 못하여 놓고 온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연속 3년 우수상 받은 기념사진이랑 K사 감사 트로피랑 연구실 확장 기념사진이랑 또 뭐 있었더라? 삼조씨? 아, 맞다. 그것도 빼먹었네요. 아, 여러분들이 타고 온 버스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 환상체들은 없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사실 처음에 환상체라는 것들을 보았을 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참 하이브리드 했다고나 할까요? 사람의 무의식을 이용한 신에너지 개발이라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으니까요. 이제 평범하고 흔한 그 뭐냐. 아, 인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최우수한 두뇌의 시대죠. 그걸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은 아직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 당신들이 합류해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예요. 쉿! 인기척이 들리는군요. 아... 테러범들은 안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시간도 얼마 없었을 텐데 함정까지 정성스럽게 설치했나 보네요. 존경스럽네요. 이렇게 된 거 설계자 얼굴을 꼭 보고 싶을 정도예요. 아까 잠깐 보시지 않았나요? 저희 연구실을 신나게 박살내고 계시던 분을. 딱 저와 슈렌느가 입사했을 무렵 뭐랄까 꽤 회사의 유명 인사였죠. 건너들은 바로는 K사 기술의 한계까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어느 날 돌연히 연구소를 그만뒀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그 종착지가 이곳이라는 말과 함께. 아, 이 복도만 지나면 될 거예요. 그럼 지부의 끄트머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놓고 온 제 짐들을 챙기고 나면 말씀드린 황금가지의 소유권을 넘겨드릴게요. 계약의 내용은 연구실의 탈환이었으니까요. 다른 조직원들은 어디 있나요, 란 선배? 흥미롭네요. 급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고 다 빠져나갔을까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답을 한 번에 내주면 그만일 텐데요. 안 되려나? 단테 씨 쪽 일행이 폭발음이 들리자마자 절 밀쳐줬어요. 그 말 수 없고 눈을 무섭게 뜨고 다니던 분 말이에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건 언제든지 되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깔린 덕택이겠죠? 어떤 마음이나 정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역시 그런 거겠죠. 편리하네요. 재생 앰플 없이도 몸을 수복할 수 있다는 건. 슈렌느, 파편이 몸에 튀었는데 얼른 주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에요, 삼조. 충분히 그럴듯한 가설이네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혹시 몰라 가져온 진실의 약 하나가 있는데 이걸 먹고 대답하면 믿어드리죠.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상하다. 나라면 먹던가 아님 쩔쩔매면서 변명이라도 하려고 할 텐데 죄다 수틀린 것 마냥 의심을 지울 기회를 걷어차는 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 같네요. 아니면 다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던가?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네 쪽에서 설명해 주겠어, 슈렌네? 언제부터 저쪽 편에 붙은 거야? 연구실에서 네가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이유를 묻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지. 동료가 셋이나 죽었어라고. 우리 쪽에서 죽은 사람들은 셋이 아니라 5이야. 해방연합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이었지. 아, 그리고 너 개인 전산 기록도 봤어. 최우수 직원의 특혜는 날밤을 까도 설명하기 모자라다니까. 퇴사한 란 선배랑 엄청 긴밀하게 메일을 주고받았던데 무슨 내용이었어?
내가 커피 마시자고 보낸 메일엔 답장 한 통도 없었으면서. 하긴 너는 입사할 때부터 란 선배를 존경했지. 비밀번호도 보고 싶다 란 선배던데. 그래, 슈렌네. 네 입으로 직접 말해줘. 왜 저들과 뜻을 함께하게 됐어? 너... 란 선배는 슈렌느 씨가 입사할 때 사수였어요. 제 생각보다 둘이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나 보네요. 단테 씨, 보셨죠? 같은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내통이 발생하고 있네요. 배신, 분열, 동참. 어느 집단이든 간에 반복되는 어쩔 수 없는 굴레인가 봐요. 당신은 당신의 수감자들을 어디까지 믿나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슈렌느를 전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나? 내가 이 중 누구와 연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 잘 됐네요. 아마 거기에 제가 놓고 온 사진이나 상장들이 있을 거예요. 친절하네요. 주워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 재생 앰플은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원액이거든요. 대중적인 재생 앰플과는 조금 달라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언제부터 알아봤어?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는 내 성과와 성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도 섭섭하네. 오랜만에 재회한 옛 벗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건넬 시간은 많았을 텐데 변한 게 없구나. 넌 예전부터 소중한 걸 병 속에만 간직한 채 구경하는 걸 즐겼지. 아하, 재회의 기쁨은 이미 누렸던 모양이네요. 그리하여 나와는 이렇게 서먹한 거군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지? 아직 한 명 더 남아있는 모양인데. 슈렌느의 밀고로 조직원들은 이 건물을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 여기나 저기나 어느 하나 반갑다는 인사를 해주는 친구가 없네. 사진 돌려주지 않겠어? 안 그래 보여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라. 또 잠 안 자고 연구만 한 거야? 그러다가 객사한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됐어, 동백. 그래서 이번 낭수료에는 어떤 걸 우리한테 보여줄 참이야? 그렇게 밤낮을 버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기대를 안 할래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동백은 틀림없이 저를 찌를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게 K사 직원 외에 조력자들이 있다는 건 슈렌느와 란 선배를 통해 알았겠지만 그 중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몰랐을 테니까. 제가 기습 당할 걸 알고 방패막이를 데려왔냐는 건가요? 제 예측 능력은 보통이 아니긴 하지만 예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어떻게든 될 거예요. K사에서 제일 가는 연구원이랑 그보다 우수한 도시에서 제일 가는 천재 둘이 함께 하잖아요. 다들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 있네. 아, 잠시 실례할게요. 어서 올라가 봐야겠어요.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네요. 이번엔 연구실이 아니라 실험실까지 들이닥친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라가면서 설명하죠. 맞아요. 그런데 황금 가지를 드리고 싶어도 눈앞에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제 직원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놓아드릴 생각은 없나요? 원하는 게 정보라면 내어드릴게요. 내일이 회식이었는데 맛있는 고깃집을 데려가기로 해서요. 고기 대신 향 냄새를 맡는 건 조금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기술해방연합은 나름 이름 있는 회사를 퇴사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단체니까요. 곤란하네요.
다른 곳은 상관없지만 그곳이 공격당한다면 차질이 많이 생길 텐데. 아, 혼나겠다. 삼조 씨가 대신 받아주면 안 될까? 아, 안 되겠네.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저들의 목적은 구출이 아니에요. 침입자의 제거 및 기밀 기술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죠. 구조는 1등급들의 몫이잖아요. 숫자는 돈처럼 많은 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승인은 무사히 받아놓았어요. 원래는 이런저런 서류 작성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이니까 절차는 최대한 건너뛰기로 하죠. 괜찮겠지, 삼조 씨? 아무래도 동백이 그곳으로 향한 것 같아서요. 감상실. 그곳은 정말 보안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연구실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원래 접근하기 까다롭게 해놓으려면 둘 중 하나잖아요. 지하에 감춰놓던가 제일 꼭대기에 올려두던가. 뭐? 삼조씨, 비사 면접도 봤었어? 우리 연구원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요. 소동 때문에 잠시 작동을 멈추겠나 보다. 맞지? 아니, 그럼 안 되죠. 그 잠깐 동안에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삼조씨. 아, 이건 말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고맙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곤 한답니다. 아, 쭉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알겠다. 왜 그렇게 허술하게 보안이 뚫리고 자꾸만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사라지는 걸까 싶었는데 장막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미처 못 떠올렸지? 명성 높은 해결사들이나 날개 임원 아니면 최우수 부자들이나 겨우 가지고 있을 값비싼 특이점 기술을 무슨 수로 네가 얻게 된 건지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거지? 맞아. 너희가 파괴하려고 작정하는 재생 앰플의 근원이지. 삼조씨 또 오버한다. 그게 무슨 생고생이야. 괜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잠깐. 삼조씨?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네. 삼조씨는 눈물 원액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시체는 못 건질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를 자랑스러워해서 다행이네요. 삼조씨는 소위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난 그런 유형들을 좋아하거든요. 날개의 요구 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날개에 뽑힌 친구들은 대체로 충성심이 강해요. 참, 둥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날개에 쉽게 입사할 수 없다는 건 알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눈물의 역할이야. 그 눈물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만든 게 지금의 재생 앰플이지. 팔이 없는 사람이 재생 앰플을 맞으면 팔이 있는 모습을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기억하고, 머리가 함몰된 사람이 재생 앰플을 맞으면 머리가 멀쩡한 모습을 원형이라고 기억하니까. 맞아. 사람의 관념으로 정제하며 희석하는 절차를 밟아야 효과가 잘 받지.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없는 눈물 그 자체가 닿으면 사람의 근원적 모습까지 거슬러 올라간 형태로 되돌려주더군. 정확히는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야 하나요? 역시 아무리 그래도 그 근원적 모습이라는 곳까지 도달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론 고통을 없애주긴 하지만 뭐... 그래서 만족해, 동백? 네가 옳았고 삼조는 눈물 속에서 사람의 원형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되었겠지. 축하해. 개념 소각기라.
이번에도 개념 서갑기에 태운다고? 그래서 동백, 그 아무것도 없는 시대로 돌아가면 그런 다음엔 나무를 꺾고 집 짓고 동물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러곤 꺾은 나무와 죽은 동물을 애도하면서? 이봐 동백, 그런 마음으로는 천둥벌거숭이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였네. 황금가지는 이제 돌려줄래, 동백? 이쪽 손님들에게 넘겨주기로 뭐라더라. 엄청 복잡한 계약서에 도장도 여러 개 찍고 그래서 물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너는 약하고 여전히 로보토미사의 에고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건 내 기대 이하야, 동백. 그리고 아직 내가 만든 기술은 소개해주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렇지. 오랜만인데 기술 낭송이라도 다시 할까? 오늘의 시청각 사료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줘, 동백. 너의 절망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네가 보냈던 협박 메일은 잘 받았어, 동백. 내가 특이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환상체를 거리 한복판에 풀어놓을 거라고. 옛날부터 과격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정말 실행시킬 줄은 몰랐네. 물론 눈물은 더 많이 흘러넘쳤어. 덕분이야. 거기서 내가 반응을 한다면 우리 연구실이 독단적으로 환상체 실험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때마침 우리 의뢰인들이 둥지 근처에 머물고 계시니까 망정이었지. 계획이라기보단 실험이었어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당신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전 생각보다 당신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말했잖아요. 팬이라고. 이때도 기록적인 눈물 수치를 기록했어요. 최우수상을 받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했달까요? 말을 섞기에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N사의 어느 부서 직원들 덕분에 신선한 시청각 사료를 얻을 수 있었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영지형의 유리창은 혁신적이지만 자유자재로 다루기에 너무나 방대하여 한낱 나같이 속된 이들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을 거라고. 아, 동백 너였나? 눈물은 흘려도 흘려도 항상 부족했단 말이지. 그도 그럴 게 주위를 둘러보면 이곳엔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거야. 눈을 감을 겨를도 없이. 눈은 엄청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하니까 재밌잖아. 얼음 과자 처음 먹어본 어린애 같은 표정이나 감춰줄래? 중요한 순간이야. 험한 말은 삼가줘. 그리고 나도 알아. 영지 형이라면 분명 이런 나를 혼냈겠지. 아, 그런데 그거 알아? 지금은 장난감 같은 기술을 돌려보며 환호성이나 연발하던 시절이 아니더라고. 이젠 사람도 부족해서 박수 소리도 옛날처럼 안 클 거야. 너는 그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겉으로는 거창하게 기술의 추악함이니 뭐니 말해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나중에 갖다 붙인 명분이잖아. 네 목적을 이루려고 기술의 추악함을 소멸시키려는 너도 같이 추악해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하필이면 너희가 내 연구 장소였던 로보토미 집을 가로채간 것도 부하들에게는 특이점을 조사할 목적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에고처럼 무기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거지? 그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 건 누구였을까? 슈렌느도 몰랐을 텐데.
나랑 스무고개 하면 알려줄래? 그럼 하나만 더 아는 척 해볼게. 영지 형의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이상의 거울에 비쳤던 세계를 엿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결코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희열과 분열을 느꼈지. 동백, 네가 개념 서갑기에 내 기술을 넣어버린다 하더라도 순수했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어.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도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건, 그랬군. 소각되어버린 기술들을 누군가 다시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다른 꿈을 가진 이름 모를 누군가들이 같은 희열을 느껴주기를 바랐던 거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다시 과거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걸로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신선하고 귀여운 발상이네, 동백. 서운하네. 정작 그 땅을 일구기 위해 꽃 구경도 놓치고 괭이질만 했던 우리의 노력은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물정을 몰랐던 풋내기였고, 네가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은 미화된 찰나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목숨 바친 네 동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 그저 동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대의를 외쳤을 뿐, 사실 허공에 떠있는 뜬구름이었다는 걸. 순수라. 순수라는 단어만큼 부끄러운 단어는 없지.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네 마음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는 건 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때? 엔사에 새로운 구인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있어? 거기서 네가 하려 했던 거랑 비슷하게 예전 기술이나 사람들을 모으고 있나 봐. 오히려 그때를 지우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어차피 구보 그 친구에게 차례차례 죽어서 박제당할 목숨이야. 내가 지금 그 순간을 앞당겼을 뿐이지. 그리고 지난 우정으로 모든 걸 덮기에는 너무 선을 넘었어, 동백. 내일 회식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그만 흐드러지자, 동백.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 이건 내 마지막 온정이야. 이상, 나랑 나중에 따로 연구실 차릴 생각은 없어? 하루하루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와,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진짜 몰랐는데, 황금가지라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네 덕분인 걸까, 이상?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상 우리가 낭독을 해야 할 것 같지? 어쩌면 동백이 올지도 모르겠어, 이상. 만약 동백이 죽기 직전에 이 공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공간의 입구가 열렸다면 말이야, 동백의 의식이 같이 휘말렸을 수도 있겠네, 우리처럼. 생각보다 너무 미적거리더라고. 뭐 이렇게 끝맺는 말이 필요한 거야? 아니, 너도 알았잖아, 이상. 그 상태의 동백은 죽음을 바로 맞이할, 그것도 고통스럽게 흐드러져 버릴 상태였다는 걸. 그러니 분노를 머금고서도 내게 뱉어내지 못하는 거잖아. 어차피 거기서 거기였으니. 그 말 멋있네. 그게 말이야, 동백. 감룡이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 T사에 모이게 되었는지 회상을 하고 있어서 좋네요. 감룡이도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자기 본명으로 부르지 말라고. 아, 이상과 동백이는 제가 불렀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니까요. 아, 부끄럽네. 나는 이렇다 할 기술이 아직 없어. 길거리에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 고향에 두고 온 누렁이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못 대겠는 거 있지. 어미한테 버려졌으니까 기대어 온기를 느낄 곳을 찾는 건 생물의 본능이야. 아마 아닐걸? 수송아지였거든. 엄청나네, 영지. 이 기술 정도의 수준이라면 활용이 무궁무진하겠어. 잠깐 동안은 좋았어요. 꼭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든 간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더라고요. 정말 궁금한데 뭔데 상어? 자기 대사는 잘 외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요. 눈은 엄청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하니까 재밌잖아. 얼음 과자 처음 먹어본 어린애 같은 표정이나 감춰줄래? 구보, 너도 뭐라고 좀 말해봐. 구인회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우두커니 손님처럼 있어. 이산, 그래서 자네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해볼 참이야? 영지형의 유리창은 벌써부터 세간에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다른 둥지의 연구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참,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이젠 차례로 줄이라도 서라고 번호표를 뿌려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기술까지 발표한다면? 없다고? 전혀? 야,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게, 나도 동백이가 그렇게 박장대소 한 건 처음 봤어. 무슨 소리야, 아는.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던 도로잖아.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간 걸까? 동백, 너무 그러지 마. 활기차 보이기만 하는데. 날개에서 정식 초대를 받았대. 이번만 해도 2번째랬나? 왜 못마땅해 하는 거야? 같이 가자는 영지 형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한 건 너였잖아, 동백. 꼭 9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8이 되면 어떻고 5이 되면 또 어때? 오, 누린, 오랜만이야. 고향 동지를 여기서 다시 보게 되어 반갑군. 우리보다 나중에 티사로 왔던데 적응은 우리보다 더 빨랐던 모양이야. 그런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는 말은 좀 섭섭한데?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너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할걸? 동백. 잔소리가 심하네. 뭐 닭집이나 할까? 자, 들어봐. 달개 날개를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아무 아픔도 못 느낄 방법으로 날개를 잘라내는 거야. 나는 것은 날개 한 쌍만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 좋고 닭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서 좋은 거지. 글쎄, 통통치킨 어때? 그거 알아? 동백? 네 말도 내게는 딱히 위로가 되지 않았어. 오히려 누린의 말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쓰이지 않는 기술이라면 결국 누구도 거들떠봐주지 않는구나 라고. 잠깐 숨어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함정이잖아. 혹시 모르잖아. T사가 허가를 해줄지도. 넓게 보자고. 넘겨받는 건 T사가 아니라 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아? 기술은 남들을 위해 쓰여야 비로소 가치가 생겨.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감일 뿐이고. 내가 만든 이 치료 기술 하나면
최소한 이 도시에 몇백 명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실체도 없는 구인회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할까?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딴 게 다 뭐라고. 와, 소각기 진짜 잘 탄다. 이걸 만든 사람도 우리처럼 순수한 탐구만을 위했던 연구원이었을까? 아, 이것 봐, 이상. 우연히 뒷골목에서 신기한 물건을 얻었어. 케이사라는 다른 날개에서 요새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래. 액체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나노로봇의 군집이라는데, 이걸 조사하면 아무리 으깨지고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헤쳐지고 도력나고 토막나도 금방 다시 재생돼. 대단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도달하면 아무 고통도 안 느껴진다니까? 하...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나야, 동백. 내가 구인회를 팔아넘겼어. 사실 나였어, 동백. 그날 밀고 한자 말이야. 그거 알아, 이상? 대문 앞에 째깍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있다면 그건 집안의 T사 기술청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야. 우리 중 대부분이 그들의 방문을 받았을걸.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 하지만 넌 몰랐을 테야. 수준 높은 건축가님께서는 T사의 혜택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 대개 첫 번째 방문은 갑작스럽고 고요해. 예상치 못하게 등장해서 대부분은 당황하지만 아직은 마음속에 구인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이 남아있어. 그들도 그걸 알아.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켰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지.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지. 그들은 내 시간이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고 있거든. 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쥐고 있어. 내 약점과 욕망의 형태가 고스란히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너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특이점 하나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어요. 마치 오래전 이루지 못했던 제 꿈을 누군가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았죠. 만일 저 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저였다면 저는 감사해하면서 제 모든 걸 바쳤을 거예요. 남김없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저것을 보며 감사해하고 존중해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고향의 별을 보는 것처럼. 맞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혼자가 되었지.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내 차례가 온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는 말은 좀 섭섭한데?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너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할걸?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실제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요.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자면, 네, 맞아요. 구인회는 언제나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렇게 저를 보고 울던 것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구인회는 흩어졌고 연극도 끝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유랑이 아닌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요? 제가 뭔가를 바라고 누렁이를 살린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살려도 괜찮은 세상일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래도 그날 서각기에서 태워진 건 고작 제 기술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던 텃밭이 그날 같이 불에 타버렸어. 누렁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으려나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옛날이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책장에 있는 최우수 상패들은 모두 껍데기들이에요.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내가 구인회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조차 없었을 껍데기. 그래서 난 사진이 좋았어요. 사진은 정직하게 내가 담겨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거대한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 그렇구나. 난 아마 죽어가겠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뭐? 정말이네요. 역시 못 알아보잖아. 비록 지금은 껍데기들로 채워져 있어도 난 알아. 거의 다 왔어. 곧 내 기술을 만들어서 알맹이를 채워나갈 거거든. 다시 팀원을 모으고 비서를 뽑고 해야 할 일이 많겠어. 그러니 더 이상은 네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미안해요. 잠시 고향에 두고 왔던 게 떠올랐는데 지금은 두고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정치의 양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눈물로 치료하고 또다시 고문하고 그러기에는 사용되는 눈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청각 사료들도 점차 부르는 값을 높여가고 있지 않나요? 다른 세력들도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눈치채고 있는 거죠. 우리 K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봐. 여기 묶여있는 당신 부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눈을 감아서는 안 되지. 그런지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길은 끝나지 않았던 거고 전 이제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보이네요. 더 이상 눈동자를 보더라도 지난 날과 같은 측은지심이 들지 않아. 대신에 보여? 구인회의 유리라는 그 잘난 그늘에 거머리처럼 붙은 채 만들어낸 기술이 K사의 특이점을 더욱 드높이 매달아 올린 깃발이 되었어. 영지형은 떠났고 동백은 꽃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영지의 유리에 기생해서 돌연변이처럼 돋아난 이도저도 아니게 베껴버린 나의 유리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멈춰. 괴롭고 슬픈 마음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의 몫이니. 반짝거렸지. 네 날개만큼 반짝거렸어. 나는 구인회라는 그늘에서 항상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끝에서 품어주고 마는 건 그날이구나.